주주총회가 본격 진행되면서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계업계가 최근 회계 품질 개선에 나서면서 감사를 더욱 강하게 진행 중이어서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게 무엇이냐? 또 이 감사의 의의가 뭐냐면요. 일단 감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킬 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성이란 말이 얼핏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그 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한데요. 자, 그 재무제표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를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 그거에 따라서 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게 회계감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자산 규모가 한 그 100조짜리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자산이 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좀 틀린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그 자체만 보면은 재무제표가 좀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100조짜리 회사에서 10만 원이라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 상황에서는 이 재무제표는 적정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을 중요성의 관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나온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게 바로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 의견이라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사를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의견이 나오는 건데 그 의견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바로 감사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서 설명드린 그런 그 적절한 요건을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 보고서라는 걸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 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 의견이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감사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일단 가장 그 대표적인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에요. 적정 의견.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그 해당 재무보고 책에 따라서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 바로 적정 의견이니까 적정 의견이 있으면 이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큰 이상이 없다라고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이죠. 하지만 조금 이제 약간 그 안 좋은 의견들이 바로 한정 의견하고요. 자, 그다음에 부적정 의견하고 의견 거절이라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적정 의견이 아닌 다른 변형된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현재 그 여러 그 규제에 의해서 이 적정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받게 되면 해당되는 그 회사에게 굉장히 다양한 페널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감사의 의견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겠죠. 자, 한정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정 의견이라는 거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가 되었거나, 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가 됐다는 거는 그 금액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로 갔는데 재무제표가 금액이 잘못된 거,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금액이 잘못됐는지 잘 된지를 알려면 그 영수증이라든가 전표라든가 하여튼 거래를 뒷받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나 회사에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감사인이 확인을 못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지만 대신에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재무제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부 항목에만 영향을 준다면 이런 의견을 한정 의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적정 의견이에요. 근데 중요한다 이거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한 게 또 너무나 더 중요한 거, 이걸 전반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조금 중요한 거고 전반적이지 않다면 그때는 한정 의견으로 의견을 주지만, 자,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다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인 경우에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된 경우에만 그런 거고요. 의견 거절은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해드리면, 감사인이 가서 금액이 잘못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의견이에요? 그렇죠? 적정 의견입니다. 중요한데 전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정 의견이고요.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이에요. 그러면 부적정 의견이 나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또 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적정 의견이에요. 중요한데 전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한정 의견이고요.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이라면 의견 거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 재무제표, 또 그 재무제표를 만든 경영진의 신뢰성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벌칙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현재 나오는 벌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회계 그 감사 대상 회사 중에 하나가 상장 기업이었죠. 상장 기업에게 가장 그 최대 페널티는 벌칙은 뭐냐면 상장 폐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폐라고 하죠, 상폐. 상장 폐지 요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중에 감사 의견이 일정 그 의견이 미달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장 요건이 뭐냐면, 최근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은 그나마 괜찮은데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이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장 기업 중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은 그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은 무조건 상장 폐지인 거고요. 만약에 한정인 경우, 근데 그 한정인 경우가 감사 범위에 제한 따른, 아까 한정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감사 증거를 하지 못한 경우인데, 감사 증거를 수집 못한 경우를 범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범위 제한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았다면 한정 의견이 나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감사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뭔가 그 상장으로서의 어떤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그 경우도 상장 폐지의 그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회계 감사에 일정한 어떤 의견을 그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 설명드린 그 상장 폐지의 어떤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회계 감사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재무지식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 감사에 이런 의견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것이 회계 감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따른 개념, 또 그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준을 우리가 갭이라고 하고요. 그 재무제표가 갭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회계 감사인데, 회계 감사는 지금 4가지 종류의 감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재무지식 100가지 강의는 휴내 또는 이패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